계속 컨텐츠를 하루에 하나씩 좀 올리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어요. 관점은 마이너스 30억의 관점에서 영원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, 장사를 통해서 어떻게 매출을 올려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할 건지에 대한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뭐로 해볼까요? 오늘은 신타임당 그 주원규님 유튜브 보니까 어그를 끌 수 있는 주제, 그 제목으로 좀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볼게요.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좀 남겨놨는데, 주제가 손님 억수로 많아 보여도 분명 1년도 못 버티는 식당 창업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. 손님이 줄 서고 난리도 아니에요. 제가 10년 전 정도에 안산에 규카츠 전문점을 최초로 좀 차렸어요.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이슈였냐면, 사람들이 5시간씩 줄 서서 먹고 주변의 커피숍에서 커피숍 매출도 오를 정도로 안산의 D급지의 매장을 창업했습니다. 매장 사이즈는 기존에 소형으로 바를 하던 그런 매장이었고, 그 매장을 공사를 한 거죠. 그 상호는 이제 젓가락, 그 와르바시라는 상호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안산 최초의 규카츠 전문점, 그리고 캐주얼 카야, 낮에는 규카츠랑 그리고 사케동, 그 덮밥류 같이 먹을 수 있는 컨셉이고, 저녁에는 저희가 매장 안에 어떤 와르바시니까 젓가락 모양의 등에 조광기를 달아갖고, 낮에는 키워갖고 좀 밝은 모습, 그 저녁에는 조광기를 줄여서 어두운 톤으로 해서 이자카야까지 해보자라는 계획으로 매장을 오픈했었어요. 근데 이 매장을 오픈하면서 좀 문제가 뭐 있었냐면, 줄 세우고 다 했어요. 그 당시엔 또 페이스북 마케팅이 될 때라 제가 안산 맛집 멋집이라는 채널이 있었거든요. 거기에 이제 홍보를 해서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, 매장은 바를 했던 자리고 평수가 13평이 채 안 되는 매장이었어요. 거기에 억지로 테이블도 뭐 800짜리를 600으로 줄여서 아주 작게 한 명 간신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어거지로 테이블 9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. 주방은 뭐 1.5평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.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13평에서 일매출을 뭐 280, 300까지도 팔았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줄 서 있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. 근데 매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. 뭐가 안 되냐?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안 받쳐주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, 그리고 그 매출을 찍으려면 식자재를 보관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 공간을 억지로 창고를 어떻게 얻어갖고 45박스 냉장고 한 2개 해갖고 어거지로 하는데, 이걸 또 물건을 갖고 오고 하는 것도 매장이 좁다 보니까 수월치가 않은 거예요.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규모에 따른 비경제성의 영향을 받았어요.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장사 너무 잘 되고 줄 서고 난리도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, 기본적으로 매장의 사이즈가 안 나오면 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인력을 더 써야 되고,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엄청 떨어져요.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놓는단 말이에요.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었던 의탁자 사이즈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고객 편의사항도 없어져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하니까 호기심의 소비자들이 오는데, 특이해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. 그것도 뭐 서너 번 먹으면 그냥 뭐 물리거나 그냥 식상해지는 구간이 오거든요. 그때 또 매출이 떨어지고, 세 번째로는 너무 좁은 상황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못 버텨요. 아웃돼요, 계속. 그러다 보니 어거지로 매장을 밀어붙여서 매출 목표를 자꾸 해보니 이게 3박자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3박자가 아니죠. 4박자죠. 첫 번째 입지, 완전 D급지. 두 번째 하드웨어, 매장이 너무 작아요. 그걸 억지로 테이블 수를 만들었어요. 세 번째, 일하는 사람이 일하기가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인력의 관리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.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메뉴를 너무 특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함이 사라진 순간 매장 매출이 완전히 뚝 떨어져요. 그리고 매장 매출 올리는 거는 너무 쉽고. 어쨌든 이 네 가지 의 허들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걸 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새로 이제 매장을 창업하시거나 준비하신 분들은, 물론 뭐 장사력도 되고 뭔가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좀 좋은 입지에, 그리고 매장 평형이 나오고,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이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공간감은 좀 줘야 된다. 그리고 메뉴도 대중적인 메뉴가 기본 베이스로 유지가 되고, 그 다음에 특별한 메뉴는 이제 한두 가지로 뭐 마케팅용으로 뽑아서 가야 된다. 그래야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주방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일하는 사람들이 좀 일하는 게 좀 수월해서 그래도 좀 오래 버티고, 또 새로 들어오더라도 그 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는 그 생산성이 나옵니다. 매장이 좁게 되면 오너가 들어가서 직접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오토 매장을 구축한다고 가정하면 좀 인력 집약형의 매장이 되다 보니까 뭔가 분쟁이 계속 생겨요. 그 점을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무조건 줄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
이 매장이 어느 정도 그 매출을 받쳐줄 수 있는 원활한 어느 정도 오퍼레이션이 나와줘야 이게 돈을 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식당은 무조건 오래 운영해야지만 돈을 버는 겁니다. 그건 위 선배님들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근데 오래 해서 차곡차곡 모아놓는 게 그만한 게 없다. 그 말은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3년 정도 해서 유행성 아이템에서 또 인테리어 하잖아요. 그럼 1, 2억 들어요. 그럼 이제 번 게 아닌 거죠.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노포 식당들은 오래 운영한 매장들은 고객들의 편의사항에 맞춰서 유지 보수하고 개보수하면서 비용 끊임없이 들거든요. 근데 매장을 전체를 올 철거하고 인테리어하는 것만큼의 비용은 아니니까 그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언제 30억 갚을까? 그거 맞춰서 수익 구조를 계속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천천히 한 번씩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